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가 현지 시간 4일 바티칸에서 개막했습니다. 교회 내 여성의 역할, 성소수자 신자 등 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문헌,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도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일은 군사목 종사자와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는 군인주일입니다. 군인주일을 맞아 군사목에 매진해온 군종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를 만났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개천절까지 겹쳐 모처럼 긴 추석 연휴를 마쳤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감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등에서 비롯된 감정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가 지난 4일 개막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라. 개막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한편 시노드 개막에 앞서 5명의 추기경이 교황에게 여성 사제, 동성 결혼 축복 등에 대해 묻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시노드 소식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세계 주교 시노드 참가자들이 집결합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개막 미사 현장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드가 열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 non ci serve uno sguardo immanente, fatto di strategie umane, calcoli politici o battaglie ideologiche, che se il Sinodo darà questo permesso dell'altro, aprirà questa porta, questo non serve. Il Sinodo, cari fratelli e sorelle, non è un Parlamento. Il protagonista è lo Spirito Santo. No, non siamo qui per fare Parlamento. Siamo per camminare insieme con lo sguardo di Gesù. 교회의 교리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안을 인간의 관점에서 국회에서처럼 표결을 거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논의하고 경청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5명의 추기경들이 교황에게 공개 서한을 쓴 것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앞서 미국의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을 비롯해 5명의 추기경들은 여성 사제와 동성 커플 축복, 그리고 시노드가 교회의 교리를 바꿀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묻는 공개 서한을 교황에게 보냈습니다. 교황은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썼고 개방 미사와 첫 모임에서도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Quando il sinodo sulla famiglia c'era l'opinione pubblica fatta dalla mondanità, no, di noi, che era per dare la comunione ai divorziati. E così siamo entrati nel sinodo. Quando il sinodo della massonia c'era l'opinione pubblica, la pressione, che era per fare i vili provati. 민감한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고 그것을 경청하겠지만 모든 사안이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인간의 시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당부한 것입니다. 예컨대 동성 커플이더라도 하느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고 동시에 교회는 교회가 정한 혼인의 기준을 바꾸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목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합니다. 교회가 변화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 così lentamente in questi 60 anni quasi il cammino è andato in questa direzione e oggi possiamo arrivare a questo sinodo sulla sinodalità. Non è facile, ma è bello, è molto bello.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 미사가 열린 날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권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를 발표했습니다.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문헌인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는 권고의 형태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 발표됐습니다.
특히 하느님을 찬양하여라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정치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기후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고 기술 지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강화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언급합니다. 교황은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제목을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라고 한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황은 하느님을 대신하려 하는 인간이 바로 인간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는 8년 전에 발표된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를 더욱 명확히 했고 완성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10월 둘째 주일을 군인주일로 지내게 됐습니다. 예년엔 첫째 주일이었는데 추석 연휴와 겹치는 때가 잦다 보니 금년부터는 둘째 주일로 옮기게 됐는데요. 군인주일 특별 인터뷰,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를 김현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상범 주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2월 제4대 군종교구장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군대는 어느 곳보다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사목 활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구장인 저도 그 당시에는 부대 그리고 부대 송당을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당시 부대 방문을 위해 PCR 검사만 18번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검사하시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자주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어렵게 만난 군종 사제들과 나눈 친교는 더 절실하고 애틋하게 다가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우리 각 부대 군종 신부님들을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성당이 영외에 있는 곳에서는 가서 같이 함께 신부님과 혹은 상급부대 신부님과 함께 둘 혹은 셋이 오붓하게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지금 서주교는 군종 사목 활동 정상화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이렇게 성당 나오기를 요즘 좀 주춤하고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신부님들이 앉아서 기다릴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찾아가고 조금 색다른 사목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군종 사제들의 일과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군에 파견된 선교사들이다. 신부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회의에 참석하고 또 목사, 법사님들과 함께 같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제 일과를 조정하고 일하다가 점심때 식당에서 같이 식사들 하고 오후에는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부대를 방문해서 인성교육 또 면담을 하고 이렇게 바삐 지냅니다. 또 저출산, 세대 변화 등에 따른 교회 사목 활동 변화 방향에 대한 서주교의 고민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 본명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내 본명은 뉴진스의 티토다가 아이들이 빵 터졌어요. 앞으로 우리 WYD 또 많은 세계가 지금 또 우리 천주교에서 관심을 갖지만은 이를 계기로 우리 젊은이들 그런 증가에 많은 그런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주교는 특별히 청년 사목의 밑거름 역할을 해온 군종사제들과 젊은 시기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자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군인주일 맞이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은 그런 애정과 사랑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모처럼 긴 명절 연휴를 보내고 이번 한 주 조금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 기간에 외려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명절 기간에만 전국에서 한 해 평균 4천 건이 넘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다는 경찰청 통계도 나왔는데요.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이처럼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예. 있다고 하는데 그 예. 이유를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신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가정폭력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참고 살았거든요.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러면 참았는데 그게 사실은 안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상황을 계속 겪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꺾여요. 그런데 요새는 신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더 이상 이제 폭력을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네. 오히려 우리가 표출을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네, 짚어주셨는데 가정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말다툼이라던가 서로 감정이 상했을 때 네. 해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정이 상했을 때 나한테 감정 상하게 한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면 풀릴까요? 일단 사과를 해야겠죠. 사과도 그렇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그게 1이라면 5배의 보상을 해줘야 된대요. 그걸 1대5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처 입은 게 10,000원어치 상처 입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50,000원어치는 해줘야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1대5의 법칙이라는 것이고 그 말다툼을 해서 마음이 상처 입었을 때는 상처 준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흡족할 만한 선물을 뭔가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줄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말 중에 이쁜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쁜 말을 해도 시간이 모자른데 굳이 상처 줄 말을 골라서 하는 거는 그건 정말 바보짓이죠. 예. 네, 우리가 1대5의 법칙 좀 기억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보상을 해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상처 주는 말을 애초에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가정들도 사실 좀 꽤 많아 보이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저희 상담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개 보면은 그게 어린 시절에 상황이 재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 가족 간에 대화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어른이 돼서 가정을 만들어도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은 본인들이 노력해서는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가족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일정 기간 가족 상담을 받고 나면은 바뀌죠. 예. 네, 정말 이게 지금 그냥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풀어나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상담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있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긴 명절이 끝난 뒤에 예. 무기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출근하기 두렵다라는 것은 사실 월요일마다 느끼긴 합니다만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명절 증후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절 증후군은 사실 며느리들이 겪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에 가야 될 며느리들이 한 달 전부터 몸이 그냥 아파요. 네. 그걸 며느리 증후군,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댁에 가가지고 겪을 일들을 미리 생각하니까 미리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쨌건 시댁에 가서 지내는 시간이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낯선 곳에 가서 내가 낯선 그런 환경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절 끝나면 주부들은 반드시 휴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휴가를 못 간다 그러면 해소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냥 두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 몸에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해소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휴가라 함은 일단 뭐 여행을 간다 이런 것보다도 마음의 좀 휴식을 그렇죠. 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나만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오늘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 명절 증후군 어떻게 전반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출구는 없다는 뜻의 노 엑시트 캠페인.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사제들도 마약 근절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인천 가톨릭대학교 총장 송태일 신부도 노 엑시트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